다음으로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말 그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심사입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심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당연히 만료가 예정인 그런 과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과정 중에서 연장 신청 과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훈련을 개시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시가 잘 나와 있네요. 유효기간이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라고 했을 때 2020년도 6월 30일, 즉 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개시 가능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통합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훈련 기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심사 요건을 기존보다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대폭 좀 확대했습니다. 지금 대상에서 보시면은 2018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부터 2019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까지 이제 그 유효기간 연장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아마 6개월 이내 만료 예정, 통합심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과정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부터 2019년도 하반기 운영 과정까지 좀 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종별로 평균 취업률 미만인 과정들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평균 취업률을 산정하는 그 기간은 종료일 기준이고요. 2018년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31일까지 훈련과정 종료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제외 대상의 두 번째는 훈련비가 각각의 NCS 소분류 기준으로 직종별 기준 단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단가를 초과해서 인정받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다 훈련비 심사를 신청해서 인정받은 과정들이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은 당시에 어떤 강사 인건비라든지 뭐 장비비 혹은 재료비들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자격증이나 법정직무 훈련에서 출제 기준 혹은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그런 과정들은 제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훈련 시간 초과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종별로 그다음에 자격증별로 기준 훈련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준 훈련 시간을 초과해서 인정받은 과정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효기간이 3년 초과하는 과정. 유효기간이 3년 초과라는 거는 최대 각 과정별로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는 게 3년이에요. 이 3년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했을 때 유효기간이 3년 초과된다. 그러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증 유예받은 훈련기간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기간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자 국기훈련은 유효기간 연장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물량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심사 외에 이제 별도로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지만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업자 국기훈련은 제외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 기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NCS 적용 여부와 행정처분입니다. NCS 적용 여부는 2019년도 하반기 NCS 조정 공고를 기준으로 NCS 훈련 기준이 개발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고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여기서 결과 공고일이라는 건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이겠죠.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 전일, 그러니까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기준으로 정과정 위탁 인정 제한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의미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말도 좀 위탁 인정 제한 이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래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과 공고일 전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합심사 결과 공고를 6월 29일 날 한다고 예정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부정 위반 행위 일자가 2020년도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은 전일 기준으로 부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직종에 대한 처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반면에 부정 행위 일자가 2019년도 12월 5일, 즉 작년이다 하면은 해당 과정에 대한 단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준이 뭘까요? 차이점이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과정이냐, 해당 직종이냐의 차이점이 있고요. 1월 1일 전에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위탁 인정 제한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정 단위로 처분이 되는 거고요. 1월 1일 포함해서 이후로 위탁 인정 제한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직종, 여기서 해당 직종의 의미는 세분류 기준입니다. 세분류 기준에 따라서 최종 선정해서 제외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종은 세분류 기준입니다. 요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 공고일 전일이라는 의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전일이라는 의미는 결과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하루 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 전까지 위탁 인정 제한 기간이 있으면은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날짜가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효기간 연장심사에서 인정이 되면은 일괄 종료일자가 2021년도 6월 30일로 다 부여가 되고요.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동일하게 부여가 되다 보니까 유효기간 시작 일자에 따라서 1년이 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1년 미만이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 따라서 좀 보시면은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연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7월 1일부터 되게 되면은 당연히 1년 부여가 되겠죠. 왜냐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니까요. 하지만 2020년도 10월 14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정별로 요거 꼭 케이스 확인하셔가지고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할지 아니면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신규 과정으로 신청하실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 종료일자는 6월 30일, 내년도 6월 30일로 일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니까 훈련기간에서는 반드시 운영상황 고려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심사도 신규 과정과 동일하게 신청 한도수가 차감됩니다. 차감되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훈련기간에서 좀 더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